시간입니다. 오늘 7차시부터는요, 4학년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이 한번 이야기 나눠 볼 거예요. 4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4학년 때부터 사회가 좀 많이 어려워져요. 지도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지도가 조금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번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덜했던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해를 나는 많이 했다 하는 친구들은 한 복수 차원에서 한번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7차시는 4학년 1학기 1단원 지역의 위치와 특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학습 목표는 지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초 튼튼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볼게요. 기초 튼튼 1번 그림과 지도 비교하기가 되어 있어요. 같은 지역을 그림과 그 다음에 지도로 표현한 것, 이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도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어요. 옆에 선생님이 지역을 나타낸 그림과 지역을 나타낸 지도를 옆에 이렇게 띄워놨죠, 그죠? 요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적어볼 텐데요. 바로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힌트 겸해서 이 두 그림과 지도를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여기 둘 다 잘 보면 어떤 지역을 그린 건 맞죠, 그죠? 어떤 지역을 그린 것은 맞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보고 그렸을까요?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서 보고 그렸을까요? 그렇죠. 위에서 우선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린 그림과 이를 표현한 지도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림이나 지도 둘 다 위에서 내려다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작은 그림만큼의 지역은 절대 아니겠죠. 그러니까 실제 지역의 크기가 이 작은 그림만큼 작지는 않을까요? 이것도 훨씬 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이 작은 그림에 다 담아줘. 그 말은 이 지역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서 그린다는 거죠? 네, 그렇죠. 좀 줄여서, 그러니까 축소해서, 어려운 말로 축소한다. 쉬운 말로는 크기를 줄여서, 그걸 어려운 말로 하면 축소한다라고 얘기하죠. 축소해서 혹은 크기를 줄여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어디서 보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고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요, 마치 수채화를 그리듯이 그렸잖아요, 그죠? 이걸 그릴 때 이 그린 사람의 스타일대로 그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린 사람 마음대로 그린 겁니다. 지붕은 이렇게 거의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했겠죠. 지붕은 이렇게 그리고 학교는 이렇게 그리고 산을 이렇게 그리고 산 색칠할 때 청록색과 녹색, 연두색을 썼고 이렇게 그린 사람의 마음대로 최대한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죠? 근데 지도를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마을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지도처럼 보일 리가 절대 없어요. 오히려 이 그림처럼 보일 확률이 더 높죠. 지도에는 그냥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평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림에서 여러분이 학교를 찾아보라고 한다면 사실 좀 찾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건물들 사이사이에 어딘가에 학교가 있을 텐데 바로 찾기 힘들 텐데요. 지도를 보면요, 학교를 아예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검은 네모처럼, 깃발 달린 검은 네모처럼 이렇게 학교가 생겼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고 학교라고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도를 좀 더 봐볼까요? 지도에는 보면 그 산 부분에 보면 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그죠? 실제로 산이 이렇게 선으로 그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산의 색깔도 또 점점 노란색에 가까워지는 그런 것도 볼 수 있고요. 절대로 산이 노란색은 아니에요. 오히려 녹색에 가깝죠, 그죠? 근데 오히려 산이 아닌 곳에 녹색을 많이 표시해 놨고요. 이렇게 실제와는 좀 달라요. 오히려 실제와 같은 것은 그림이죠. 지도는 실제와는 달라요. 하지만 여러 가지 기호를 놓아놨죠. 다시 얘기하면 학교 같은 것도 실제와 똑같이 그린다기보다는 검은색 네모에 깃발을 단 이런 기호를 넣어 놓았죠. 산 같은 것도 그냥 녹색으로 칠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갈수록 점점 노란색이 짙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현실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지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자 하고 사람들끼리 약속을 한 거겠죠. 아까 얘기했죠. 학교에서는 기호라는 걸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산 부분에서는 약속이란 걸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을 나타낸 그림과
그리고 지역을 나타낸 지도 간에 여러분이 차이점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이 적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볼까요? 공통점에서는 아까 전에 어떤 얘기들이 나왔죠? 우선 이 그림과 지도를 그릴 때 본 위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도든 그림이든 어쨌든 이 지역이 요 크기로 생기진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훨씬 더 클 건데 이 그림과 지도로 어떻게 했다는 거 여러분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으로 본다면 이 그림에서는 그리는 사람의 스타일대로 마음대로 표현을 했다면 지도에는 보면 학교는 실제와는 다르지만 요 기호라는 걸 썼고, 그리고 표현도 또 사람들 간에 이것에 의해서 썼다고 저번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걸 참고해서 이제 한번 여러분이 써볼 텐데요. 아마 못 쓸 거는 전혀 아닐 것 같아요. 선생님이 거의 답을 얘기하듯이 설명을 다 해놨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기초 튼튼 1번에 지역을 나타낸 그림과 지역을 나타낸 지도, 요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보도록 합시다. 다들 써봤겠죠?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 정답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설명하면서 거의 대부분 얘기한 거라서 어려울 게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지역을 나타낸 그림과 지역을 나타낸 지도 둘 다 공통점은 같은 지역을 위에서 내려다본 겁니다. 여기에 뭐가 적혀 있어야 되냐면 위에서 내려다봤다. 이 구간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크기를 줄여서 그린 그림이죠. 어려운 말로 축소했다 라고 하면 되는데요. 실제 큰 지역을 이 작은 그림으로 줄여서 나타냈다. 한번 정리해보면 공통점은 위에서 내려다봐서 그렸으며 큰 지역을 줄여서 나타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을 볼게요. 차이점에서 지역을 나타낸 그림 같은 경우는 그린 사람이 마음대로 표현을 했죠. 실제 모습을 보고 뭐 똑같이 그릴 것이다 라고 해서 똑같이 그린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어떤 색을 내가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그린 부분도 있고, 즉 어쨌든 그린 사람들의 마음대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지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와는 좀 거리가 있죠. 실제와는 좀 다르더라도 기호를 써서 나타냈고, 또 사람들 간에 약속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기호와 약속이 나는 부분 때문에 실제와는 오히려 조금 더 달라지지만 학교를 어디 있냐 혹은 뭐 산의 높이 어떠냐는 더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차이점으로는 지역을 나타낸 그림은 그린 사람의 마음대로 표현했다면, 지역을 나타낸 지도는 약속한 기호와 그리고 약속한 기호에 따라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마디 더 들어가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지역을 나타낸 지도 같은 경우는 그 차이점으로 약속한 기호에 따라서 표현을 했다고 했는데, 약속한 기호에 따라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지도를 그리는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형식,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라 하는 형식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역을 나타낸 지도에서 그 차이점에서 지도는 약속한 기호에 따라서 그렸다고 했는데요. 그 약속한 기호에 따라서 그린다는 것은 지도를 그리는 형식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기초 튼튼 1번에 이제 지역을 나타낸 그림과 지역을 나타낸 지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봤다면, 이제는 지도의 특징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죠? 지도가 일반 그림과 다른 혹은 공통적인 내용에서 지도의 특징들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3가지 정도를 적으면 될 것 같아요. 3가지 정도. 선생님이 이제 아무 힌트를 주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써보라고 할 텐데, 뭐 힌트를 안 줬다고는 하지만 지역을 나타낸 그림과 지역을 나타낸 지도, 요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지도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의 특징 3가지를 한번 적어볼 텐데, 그거는 위에 있는 지역을 나타낸 그림과 지역을 나타낸 지도, 요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 세 가지가 금방 나와요. 선생님이 조금만 힌트를 더 주자면, 안 준다고 했지만 조금만 힌트를 더 주자면, 공통점에서는 지도나 그림이나 둘 다 이것을 어디에서 실제 지역의 어디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린다고 했죠. 그리고 실제 크기를 어떻게 해서 그린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차이점에서는 지역을 나타낸 지도는 지역을 나타낸 그림과 달리 이것을 따라서 그렸고, 그래서 지도를 그릴 때는 일정한 무엇이 있다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세 개가 분명히 나왔죠. 공통점에서 두 개 나오고, 어디서 보고 그렸다, 그리고 실제 크기를 어떻게 해서 그렸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표현해서 그렸다. 그래서 지도를 그릴 때는 일정한 무엇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을 한번 말해 볼게요. 지도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지도는 그 지역의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래요. 올라다보면 전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린다. 그리고 둘 번째는 큰 지역을 축소해서 그린다. 실제로 이 그림의 크기로 지역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작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큰 지역을 이렇게 지도로 줄여서 그린다. 이것을 축소한다라고 말해드렸던 것 같아요. 축소해서 그린다. 그리고 일정한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정한 형식 말고 이렇게 적어도 돼요. 약속한 기호에 따라서 그린다. 약속한 기호에 따라서 그린다. 혹은 일정한 형식이 있다. 이 둘 다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 같으면 네모나고 깃발 하나 딱 꽂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실제 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라는 일정한 기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학교든 간에, 어떻게 생긴 학교든 간에 딱 정해놓은 요 검은색의 네모에 검은 깃발 하나 단 요 학교라는 기호를 여기다가 붙여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한 기호에 따라서 그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이 형식을 벗어나면 안 돼요. 사람들과 이 약속한 그 기호를 어기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겠다, 이런 건 조금 무리가 있는 지도가 되겠죠. 한 번 더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지도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린다. 그리고 전체 큰 부분을 줄여서 축소해서 그린다도 괜찮고 축소해서 그린다도 괜찮아요. 줄여서 축소해서 그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한 기호에 따라 그린다. 혹은 지도를 그리는 일정한 형식이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방위에 대한 문제예요. 방위. 동서남북에 대한 방위인데요. 숫자 4 모양의 이 방위표가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쪽에 서, 남, 북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걸 왜 하냐면 지도는 사실 이렇게 펴보기만 하면 이제 돌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려봤을 때 여기가 북쪽일 거야. 이렇게 돌려봤을 때 또 여기가 북쪽일 거야 하면 북쪽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돌려보든 간에 동서남북은 사실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방위표를 딱 붙여두는 거죠. 4자 모양의 이쪽이 동, 서, 남, 북. 근데 가끔은 지도 중에 이 방위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가 있으면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만약에 방위표가 없다면 글자가 똑바로 적혀 있는 대로 여러분이 보고 위쪽이 북쪽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방위표 이렇게 동서남북 요 4자 모양이 없는 지도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글자 있잖아요. 글자를 똑바로 적힌 걸로 똑바로 적힌 걸로 보고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지도들은 이렇게 방위표가 다 붙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보면 문제는 이 방위표를 보고
혜진이네 학교를 기준으로 동쪽에 뭐가 있고 북쪽에 뭐가 있고 서쪽에 뭐가 있고 남쪽에 뭐가 있고를 적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쉽죠, 그죠? 여러분들이 보고 지금 바로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정답을 살펴볼까요? 혜진이네 학교를 기준으로 혜진이네 학교가 지금 중앙에 있죠. 중앙에 딱 있는데 이것의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동쪽이라 보면 이쪽이 되겠죠. 이쪽 되겠죠. 이쪽에는 무엇이 있느냐? 보면 알겠지만 공원이 있어요. 그죠? 바로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혜진이네 학교의 서쪽에는 우체국이 있죠. 남쪽에는 시장이 있고 북쪽에는 시청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방위표가 있는 것 그대로 따라서 읽으면 돼요. 방위가 보면 동서남북을 되는데 바로 읽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다음은 여러분이 다음에 지도를 볼 때는 이 방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연습만 해두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자 모양의 방위표가 있으면 동서남북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글자를 똑바로 보고 우리나라 한글에 있는 글자를 똑바로 보고 위쪽이 북쪽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 튼튼 3번에 보면 지도의 기호와 법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 되어 있어요. 지도는 사실 아까 전에 지도의 특징을 얘기했지만 약속된 기호로 나타낸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만큼 지도를 얘기할 때 기호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도의 기호가 약속된 기호대로 이제 지도를 그리지 않으면 사실 그걸 지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도는 이 기호가 생명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 지도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의 모습이 모든 학교가 생긴 게 조금씩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네모 반듯하고 깃발 달린 그 기호로 지도는 모두 통일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기호는 이 지도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특정 장소를 나타내주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호와 법례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3번의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3번에 정답 쓰기 옆에 보면 지도가 있죠. 그 지도에 보면은 아까 전에도 우리가 몇 번 언급했던 그 검은 네모에 깃발 달린 학교들이 보여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번을 얘기하지만 이 학교들은 분명히 모양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걸로 통일을 합니다. 왜냐? 그것이 지도에서 약속한 기호거든요. 그래서 이 기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 쓰기 위를 한번 봐요. 위에 보면 다양한 기호들이 있어요. 파란 선은 고속국도, 그 다음에 빨간 선은 국도, 그 다음에 흰 네모를 하고 검은 선이 있으면 철도, 그리고 그 녹색으로 십자 모양이면 병원, 그리고 우체국 모양도 있고 경찰서 모양도 있고 삼각형의 검은 삼각형은 산, 그리고 논, 밭, 다리, 그 다음에 초, 중, 고교, 학교의 기호까지 다양한 기호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 기호대로 사실 우리는 지도를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도를 볼 때 이 기호를 보고 여기가 학교구나, 여기가 논이구나, 여기가 밭이구나, 여기가 국도구나, 여기 저쪽에 가면 산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지도는 결국에 기호입니다. 기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정답 쓰기 위에 있는 칸에 있는 것들처럼 이 지도 내에서 어떤 기호들이 쓰였고 그리고 그 뜻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에 모아둔 것을 우리는 법례라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법례라고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지도에 이것은 무엇이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다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되는 모양을 우리는 기호라고 했는데요. 이 기호의 뜻을 이 지도에 쓰인 기호의 모양과 뜻을 한 번에 모아둔 것을 우리는 법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도를 보고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모양이지? 라고 궁금증을 품는다면 당연히 무엇을 봐야 될까요? 그렇죠. 법례를 보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지도에는 기호만 나타나 있을 뿐 그 뜻은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 뜻은 법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면 지도의 기호를 보고 이 기호가 무슨 뜻이지? 하면 어딜 보라? 법례를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초 튼튼 3번에 1, 2, 3 3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도에서 학교는 모두 몇 개 있는지 찾으라는 거죠. 그럼 법례에서 학교를 나타내는 기호가 뭐지? 라고 찾은 뒤에 지도에 이게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병원을 몇 개 있는지 병원을 찾아서 동그라미 받치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법례에 가서 병원은 뭘로 표현되어 있지를 보고 지도에 표시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은 세모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체국 역시도 여러분들이 보고 우체국의 법례는 우체국은 어떤 기호로 표현되는지 법례를 보고 확인을 하고 지도에서 표시해주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 학교든 병원이든 우체국이든 모두 법례에서 어떤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지도에서 찾아서 몇 개를 세릴지 동그라미를 칠지 세모를 칠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바로 기초 특징 3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기초 튼튼 3번 문제를 한번 정답을 얘기해 볼게요. 그죠? 정답 우선 학교는 모두 몇 개입니까? 선생님이 보기에는 우선 법례를 보면 학교 초, 중, 고교는 모두 검은 네모에 깃발, 검은색 깃발을 달고 있죠. 이게 몇 개인지 세려보면 될 텐데요. 여러분이 아마 세려보면 5개가 나올 겁니다. 선생님이 세려봐도 5개 정도가 나오네요. 그 다음 병원을 찾아보라고 했는데요. 병원을 법례에서 이제 법례를 보고 병원의 기호는 뭔지를 우선 살펴봐야 된다고 했죠. 법례를 보면 병원은 약간 방패 모양의 녹색 십자 모양 요거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지도에서 선생님이 정답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고 동그라미 치는지 제대로 쳤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우체국은 삼각형 표시를 하라고 했죠. 우체국은 역시 법례에서 어떤 기호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법례에서 살펴보면 약간 새 모양의 느낌이 나는 새 느낌이 나는 그 표시를 해놓았을 텐데요. 그거 역시 세모 표시도 선생님이 옆에 지도에 지금 정답을 표시해 놨으니까 보고 제대로 여러분이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지도는 기호, 약속된 기호로 표현해 둔다. 학교가 다 다르게 생겼지만 똑같은 기호를 쓴다. 그런데 이 기호에 지도에는 기호만 되어 있을 뿐 그 뜻이 뭔지는 모르니까 그럼 대충 봐서는 이게 무슨 기호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그 기호와 기호의 뜻을 한 번에 모아놓은 법례를 참고해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도는 이 기호와 법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도에서는 약속된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만큼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축척입니다. 축척.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지도는 실제 크기를 줄여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있는 그 지역의 전체 그리기에는 너무 커지고요. 그래서 그거를 줄여서 나타낸다고 했는데 그것을 얼마나 줄였냐, 그러니까 실제 크기를 얼마나 줄였냐를 축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의 밑에 보면 요 화면에 뜨듯이 이런 표시가 있는데요. 이 표시에 보면 이게 그 줄이 있잖아요. 줄이 있고 요게 0에서 1kg라고 적혀있죠. 그럼 이 cm를 재보고 이게 몇 cm냐가 실제로
몇 킬로냐를 나타내죠. 이게 대부분 1cm거든요. 1cm를 표현하는데, 그럼 0에서 1kg로 적혀 있고, 여기 1cm면은, 요거는 지도에서의 1cm가 1kg를 나타낸다라는 표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그 길이는 1cm로 거의 통일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럼 요걸 보고 0에서 1kg라고 적혀 있으면 1cm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여기에 0에서 2kg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1cm는 2kg가 되겠죠. 말해서 0에서 10kg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1cm면 10kg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재에 실제로 센치를 재보면 1cm가 좀 넘어갈 거예요. 아마 그거는 이 그림 자체를 확대하면서 생겼던 오류고요. 실제로 지도에는 모두 다 여기 1cm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0에서 1kg라고 적혀 있으면 1cm의 지도에서 1cm가 실제로는 1kg구나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센치를 한번 볼 텐데요. 한밭 수목원부터 대전 조차장역까지 센치가 실제로 3cm면 얘는 그러면은 실제 킬로는 몇 킬로일까요? 다시 얘기했지만 1cm가 1킬로라면 3cm라면 똑같이 세배하면 되니까 그쵸? 3킬로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대전시청, 대전시청에서 한밭 수목원까지는 몇 킬로일까라는 건데요. 실제로 자료에 보면 약간 좀 2cm보다 좀 크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사실 이게 2cm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확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와의 나의 그 자를 대실 필요 없이 요거는 2cm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한번 몇 킬로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가와 나는 2cm라고 생각을 하고 대전시청, 대전시청에서부터 한밭 수목원까지는 2cm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거리가 얼마인지를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약간 힌트를 넣어주자면 1cm는 1kg라고 했으니까 2cm면 몇 킬로죠? 그걸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정답을 대전시청에서부터 한밭 수목원까지의 길이는 2c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재보면 조금 더 긴데요. 그거는 이 문제집 자체를 만들 때의 오류고요. 실제로 2cm라고 보고 실제 길이를 한번 알아보라는 거였는데요. 1cm에 1kg였으니까 2cm면 몇 킬로죠? 예, 그렇죠. 2km죠. 그래서 가와 나의 실제 거리는 2km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도에 보면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0에서 몇 킬로. 그거는 1cm에 몇 킬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도에서는 0에서 1km라고 적혀 있으니 1cm에 1km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